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 세차입니다. 지난 7탄에 이어서 8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7탄까지 그 3탄선부터 7탄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물론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쭉 처음부터 차근차근 봐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한번 시간 되면은 출장 세차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창업해서 또 일을 해오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세차 샵이나 다른 기타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 유튜브 동영상 출장 세차 창업 1탄서부터 지난 7탄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와닿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요. 꼭 한번 봐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난 7탄에서 이제 그때까지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한 달 동안은 한 달 내내 찌라시 꽂고 홍보하고 했는데도 고작 한 달 동안 5대밖에 세차를 못 했던, 정말 겪어보신 그런, 아마 한 달 동안 창업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5대도 채 못 해보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정말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분으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한 달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 찌라시를 꽂고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학교에 가서 한 열흘여간에 걸쳐서 한 50대가 넘는 세차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저한테 명함도 많이 받아가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포항 전 지역에, 제가 포항에서 그때 출장 세차를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항 전 지역에 이제 홍보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포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서 세차를 하다 보니까 또 계속 폭발적으로 고객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고정 고객들,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또는 네 번씩 그렇게 고정적으로 세차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정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일정표가, 다음 달 한 달 일정표가 꽉 차버릴 만큼 그렇게 고객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포항 전 지역과 인근에 있는 경주 지역까지도 제가 넓혀가겠다, 직원을 두든 가맹점을 두든 그렇게 해서 늘려가겠다는 그런 청원의 희망을 품고 그런 환상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갔는데, 근데 이제 일을 계속 해가고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진상 고객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스팀 세차기가 고장이 나면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스팀 세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스팀 세차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워터리스 세차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왁스만 가지고, 물왁스만 가지고 세차를 하는 그런 세차 방법을 또 구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차용 그런 세정제나 약품이 아닌 그런 것들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때를 닦아내고 광을 내고 하는데 또 동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그만큼 만족을 드리고 이제 감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고객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에 탁 부딪히게 됐던 게, 물론 그때, 지금은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주 간략하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마디로 짧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는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순간순간의 심정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탁 닥치면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무난히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가지고 찾아내서 또 적용을 하고 하면서 또 극복을 하고 이래 했는데, 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문제점이 뭐였느냐, 그게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
이동하는데 시간이 뭐 10분, 20분, 2, 30분 걸리는 게 아니고 1시간씩, 2시간씩 걸려버리니까 차가 꽉 틀어막혀버리면 이제 하루에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고민 끝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뭐냐. 제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세차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뭐 광택도 하고 유리막 코팅도 하고 뭐 썬팅이라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뭐 헤드라이트 복원이라든지 뭐 내시경 에바 클리닝이라든지 막 이런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막 이런 그 다양한 그 서비스가 그때 당시 알려져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세차.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동영상을 그 1탄, 2탄, 지금까지 7탄, 8탄까지 이렇게 그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실내 클리닝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이제 잠깐 제가 실내 클리닝에 관련해서 또 그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차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날 고객님한테서 아반떼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반떼였는데 소파를 다 드러내고 안에 올 클리닝을 한번 해줄 수 있느냐, 실내 클리닝을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밑도 끝도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몽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몽키 2개,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스파나 있는 대로 몇 개 하고 벤치 한 2개인가 그렇게 들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볼트도 풀어보고 뭐 잭 빼는 방법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좌석도 볼트 4개 다 풀고 밑에 들어보니까 잭이 있어갖고 그 잭을 어떻게 해가지고 빼고 나니까 이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뒷좌석도 이제 떼는 방법을 몰랐는데 막 땡겨도 보고 뭐 아무것도 체결 장치 자체가 안 보이니까 막 밀고 땡기고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빼내고 나니까 이제 밑에 뭐 볼트들이 보이고 그런 볼트들 다 풀고 나서 이제 막 들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계기로 또 실내 클리닝이라는 것을 고객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당연히 그때는 뭐 실내 클리닝을 어떻게 하는지 안에 내부 실내 클리닝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스팀 쏘면서 브러쉬로 문지르고 닦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세정제라고는 제가 갖고 있었던 게 PB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PB가 엄청 맹독성 약품이죠. 이제 그렇게 독한 약품을 차 내부에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어요. 차 내부에 그런 독한 약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막 스팀이라든지 브러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청소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실내 클리닝도 이제 한 번씩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는데, 이제 도저히 제가 그때 당시로서는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이 출장 세차를 멈추자. 그리고 제가 이대로는 도저히 제가 뭐 생활비 벌기도 힘들고 뭐 유지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출장 세차업을 멈추고 다른 일을 제가 좀 하면서 한 뭐 몇 년 정도 바짝 노력해서 목돈을 좀 모아가지고 하다못해 뭐 공터라도 하나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얻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놔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스팀 세차를 하면은 돈이 좀 될 것 같다. 진짜 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벼룩 시장을 항상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또 뒤지기 시작한 거죠. 매일매일, 뭐 매일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벼룩 시장이 보일 때마다 또 보고 또 뒤져보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선소 그 협력업체에서 이제 그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인원 모집 광고를 내놓은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수익금이. 이제 그때 당시는 그 한 20여 년 전이었으니까 IMF 때였습니다. IMF 그 관리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그 어떤 취업하기도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고 뭐 노숙자도 엄청나게 많았고 뭐 뉴스를 보면은 늘 그런 그 사회적으로 IMF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이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고요. 뭐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하러 가더라도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막 그런 뭐 국가 경제 파탄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존수소에서 이제 인원 모집을 하는 그 광고를 보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존수소에서 일을 하면서 뭐 여러 조선소를 제가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그 조선소에서 제가 출장실장 창업을 하기 직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서 한 1년 넘게 같이 일을 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용접을 할 줄 안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은 울산의 그 현대중공업에서 그 현대중공업 그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너 이거 여기 어쩐 일이라고. 예.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용접 실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용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소에서 이제 하는 그런 용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티그 용접이라고 알곤 용접이죠. 알곤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용접인데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용접이기도 하고요. 이제 질식 문제 때문에 그 사고가 많이 터지는 그런 용접인데 근데 이제 그 용접은 배우기도 어렵고 또 굉장히 까다로운 용접이고 또 그 용접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도 상당히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그 용접이었는데 그 티그 용접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상당히 그 인지도가 높고 실력 있는 뭐 완전 베테랑 용접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한 1년 이상 그 친구하고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그 이름 있는 그 뛰어난 그런 용접사인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과거에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인맥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소개로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거제도에 있는 이제 그 DSM이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중공업이라 그러는데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 배 안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제가 배우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뭐 IMF 때였지만은 조선소에는 뭐 불경기가 없었어요. 정말 뭐 경기를 안 타는 그런 산업이었던 거죠. 이제 중공업 지역에는 그 IMF를 타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조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그 빅3 조선소 같은 경우는 뭐 일감이 계속 밀려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경기가 상당히 뭐 조선 경기는 좋았고 또 돈도 그 됐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배관 일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거의 한 십몇 년 세월을 저도 이제 그 배관 일을 하다 보니까 파이프 설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열심히 했죠. 나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생각으로 뭐 어떤 일이든 시키만 주세요. 뭐 잔업이든 특근이든 철야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뭐 근태 하나만큼은 완빵이었고요. 뭐 술 한잔 먹고 다음날 제끼는 일도 없었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조퇴하고 뭐 개근하고 하는 일도 없었어요. 뭐 죽게 살기로 죽자 사자 시키만 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바짝 5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 이제 제 업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경기가 좋고 또 자꾸자꾸 이제 임금이 늘어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년이 넘는 세월을 조선소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냥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조선 산업이 팍 그냥 꺾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거제도에도 우리나라 그 빅3 조선소 중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대형 조선소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거제도가. 이제 그런데 이 조선 경기가 확 꺾어지고 이제 수주가 줄어들고 이제 그 감원을 하고 뭐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일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잘린다는 걱정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어디 가도 열심히 했고요. 뭐 부대접 받고 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잘리지는 않아도, 감원을 당하지 않아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를 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둘 마음을 또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출장세차 창업을 다시 이제 구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해에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거제도에서 출장세차 재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또 다음 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